정확하게 두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바이링구얼 이중 언어 사용자는 없다.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예. 학교 현장도 가끔은 가서 보거든요. 네네.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예. 그러면 학교 현장은 별로 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다큐멘터리 만든 거 있는데 네네. 거기 보면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영어 하는 거를 보여주거든요. 네네네. 화면을 가리고. 예. 그럼 원어민들은 그 반기문 사무총장의 영어를 잘한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 부모들은 네. 그 정도면 나 영어 교육 우리 자식한테 안 시키겠다고 얘기하거든요. 100점 만점에 한 60점밖에 안 줘요. 예. 안녕하세요. 드림스쿨에서 영어 공부법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된 주지후입니다. 자, 오늘은 영어 교육의 대가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이병민 교수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에 한 20여 년 이상 재직하고 있고 네. 그동안 교과서를 한 30년 정도 집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학생들이 제 교과서를 쓰는 경험이 있을 텐데 그런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푸셨던 문제 중에 교수님이 내신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약간 보편적인 얘기로 살짝 가서 이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약간 영어를 잘한다라고 했을 때 그 영어를 잘한다는 개념도 좀 모호한 것 같고 그렇죠. 한국에서 그 다음에 영어를 잘하게 되면은 한국 사람으로서는 어떤 그게 의미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로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서 예. 영어라는 게 전문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네네. 아우라라는 게 있잖아요. 아우라.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 아우라가 어떻게 형성됐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역사에 좀 관심이 많은데 예. 우리 한반도에 영어가 들어온 곳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19세기 말에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네네. 근데 들어온 역사는 대개나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당시에 이제 그 미국이 네. 해방 이후뿐만 아니라 일제 강점기 때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었어요. 한국 사람들한테. 네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학교도 많이 세웠고. 네. 그래서 미국 하면 되게 이제 이상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나라에 대해서. 예.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일제 강점기 때도 입학 시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럼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 지난 한 100년을 봤을 때 입학 시험에 영어가 안 들어간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네네네. 그러니까 일제 시대에도 입학 시험에 영어가 들어가서 영어 테스트를 했고 예. 일본은 전쟁 중에 안 했던 적도 있는데 우리는 계속 했어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 이제 미국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그 학교 교육에서 네. 70년, 80년 동안 영어가 빠진 적이 없거든요. 입학 시험에. 예. 그리고 지금은 수능이 절대평가가 됐지만 네. 그 전까지는 학생들이 상급 학교를 가는 데 있어서 영어가 다른 어떤 과목보다 굉장히 중요했었죠. 네네네. 그죠? 영어, 수학, 국어 뭐 이 중에서도 영어, 수학 이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어라고 하는 것이 한국인들한테 영어를 잘하면 공부 잘하는 학생, 영어 잘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사람 만나서 영어를 한마디 할 수 있으면 뭐 굉장히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이런 이제 소위 말해서 아우라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영어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식이 이제 만들어진 거고. 예. 이제 다른 한편에서 보면은 지금은 좀 다른데요. 예. 저는 그 JTBC에서 했던 그 비정상 회담이 우리나라 영어 교육 아니면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꾼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던 프로그램.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네네. TV나 방송 같은 데서 원어민이 나오면 네.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영어를 쓰는 원어민이 나오면 예. 아니면 다른 외국인들도 항상 자기 말을 했었어요. 그러네요. 영어의 경우는 특히나 무조건 영어를 했었다고. 네네네.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국어를 한다는 것은 거의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웠었어요, 당시에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만약에 그 방송이나 TV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경우라면은 되게 그 사람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었어요. 적당히 잘하는 사람은 네. 한 번도 그런 데서 그 영어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 회화 강사든 뭐 누구든 간에 교포든 이런 사람들은 영어를 좀 쓰는데 나머지는 영어를 안 쓰는 거예요. 방송이나. 그러면은
그걸 보는 사람이 어떻게 느끼냐 이거죠. 그러니까 영어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저렇게 원어민처럼 하는 모양이구나. 그런 인식이 만들어진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영어과 교수라도 영어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네네. 뭐 저도 원어민은 아니거든요. 예. 발음이나 뭐 이런 거요. 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TV나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하는 그 썰렁한 영어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적이 거의 없는 거예요. 없다 보니까 일반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영어를 하면 저 원어민처럼 해야 되나?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도 거의 원어민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영어를 쓰니까 저 정도는 해야 되나? 이런 인식을 갖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그냥 쉽게 이렇게 누구한테 물어보면 영어 얼마나 하는 게 좋겠어? 저 원어민처럼 하고 싶어요.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다음에 그 반기문 제가 옛날에 EBS에서 그 다큐멘터리 만든 거 있는데 네네. 거기 보면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영어 하는 거를 보여주거든요. 네네네. 화면을 가리고. 예. 그럼 원어민들은 그 반기문 사무총장의 영어를 잘한다고 하는데 예. 우리 한국 부모들은 네. 저 정도면 나 영어 교육 우리 자식한테 안 시키겠다고 얘기하거든요. 100점 만점에 한 60점밖에 안 줘요. 예. 그럼 왜 그러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어에 대한 이상과 영어에 대한 기준이라는 것이 뜬금없이 너무 높은 거죠. 그거는 자기네들이 실제로 우리가 영어를 배웠을 때 얼만큼 어느 정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이제 영어를 통해서 어떤 것을 뭐 업무를 수행해내고 뭐 이랬던 경험도 없죠. 그다음에 뭐 영어를 어느 정도 그냥 구사하는 정도로 어떤 뭐 일이 진행되고 뭐 이런 걸 겪어보질 못했기 때문에 영어를 쓰는 기회는 그냥 해외에 한번 나가는 경우인데 그죠? 그럼 이제 비행기 딱 타는 순간에 뭐 기장이 뭐라고 영어를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경험이 전부거든요, 한국인들이.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TV 프로에 지금은 달라진 것이 외국인들이 보면은 다 한국말을 하거든요. 정말 한국말 잘하시더라고요. TV 프로그램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하면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럼 내 영어 별로 할 필요 없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예인들이 해외 여행 프로그램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면 간단한 소통 영어는 다 하거든요. 맞아요. 뭐 문법 다 틀리고 뭐 표현 이상하지만 그 적당히는 다 소통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그럼 저 정도 영어 하면 되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하는 거죠. 그 인식이 그래도 좀 많이 변하고 많이 바뀌었죠. 있는. 많이 근데 그 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그 환경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죠. 그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랑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 우리가 뭔가 그 외국어를 하면은 그게 뭔가 뭐 신분 상승의 기회라든가 뭔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약간 사치품처럼 여겼던 시절이 되게 길다 보니까 지금도 좀 남아 있는 거죠. 지금도 좀 남아 있고요. 그래서 뭔가 몇 개 국어 막 이런 거에 대한 환상이 굉장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그 사람은 5개 국어를 한다, 6개 국어를 한다, 막 이런 식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거는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뭐 타고난 천재들이겠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에는 부정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정확하게 파봐야 된다. 파봐야 된다. 그 사람이 5개를 한다? 그럼 뭐 어느 정도나 5개를 할 수 있는지 그건 알아봐야 된다. 그거 아주 상세하게. 제가 보기에는 5개를 그렇게 유창하게 할 리는 없어요. 그건 뭐 저 같은 경우에 제 경험에 기반할 수도 있지만 제가 영어를 거의 한 50년 이상 했잖아요. 네네네. 뭐 그다음에 미국 유학 생활도 7년을 했고 그럼 상당히 이제 긴 시간이잖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영어 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건 너무 겸손하신 말씀이. 아직도 영어를 내가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가? 하면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5개를 한다? 할 수는 있어요. 저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도 조금 하고 있고 뭐 프랑스어도 조금 하고 일본어도 조금 하고 뭐 터키어도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치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5개를 하는 건가? 그건 아니고 한 언어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그 분야를 전공하고 있고 저 나름대로도 이제 이 영어라고 하는 외국어를 제 언어처럼 좀 만들고 싶은 그런 노력을 오랫동안 했는데 한 언어를 마스터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수용하는 과정이거든요.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예. 어렵죠. 글을 5개를. 네,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확하게 두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바이링구얼 이중 언어 사용자는 없다. 없다.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영어가 있으면 영어에 듣고 쓰고 뭐 읽고 말하고 이 4가지 영역이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한국어면 한국어도 그 4가지 영역이 있는데 네. 그 4가지 영역을 똑같이 원어민처럼 2개를 다 구사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뭔가 그냥 말을 좀 잘하면 네. 그거를 이제 완벽하게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모든 그 언어로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완전히 비례하는 그렇죠. 똑같이 뭐 상응하는 그런 사람은 없다.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 제자 중에서도 미국 예. 교포가 있는데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에 이제 미국에 가서 대학원까지 마쳤으니까 꽤 오래 산 거죠. 네네네. 그래서 한국에 와갖고 이제 저한테 박사학위도 하고 지금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예. 한국말 너무너무 잘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잘하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 학생의 경우에도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읽고 쓰는 거는 그렇게 안 되죠.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예. 별로 해본 적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에피소드를 얘기하냐면 부인이 한국 사람인데 네. 가끔 아파트에 있으면 이제 이렇게 안내 방송 같은 게 나오잖아요. 스피커를 통해서. 예, 그렇죠. 경비 아저씨들이 이제 하시죠. 그쵸. 그거. 네. 자기는 잘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 말이 일상 말이랑 좀 달라서?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약간 이제 잡음이 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그 음성학적으로 봤을 때 네네. 일종의 이제 소리에 우리가 영어를 들을 때 매우 정신을 집중하잖아요. 네네네. 그죠? 그 다음에 주변에서 잡음 소리가 있으면 잘 안 들리죠. 네. 근데 원어민은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화이트 노이즈가 좀 끼면은 원어민하고 원어민 아닌 사람이 그 소리를 듣는데 예.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알아듣는데 그 제 제자는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가다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학생도 아직은 완벽한 한국인은 아니구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그냥 5개 언어를 조금씩 하는 것이지. 네네네. 정말 그 사람이 네이티브 스피커인가 5개 모든 언어에 그건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는 만약에 좀 과장되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약간 마케팅적으로 그렇죠. 네. 사용하는 경우들도 그렇죠.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너무 그런 것들이 이제 대중 매체에 나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 영어를 그냥 내가 하면 당연히 저렇게 할 수 있는 건가 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셔서 오히려 영어 공부를 하시다가 나는 바본가? 그렇죠. 이렇게 자괴감을 갖고 그러신 경우들이 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될 리도 없고. 네네. 아니 근데 교수님 예전에 교수님께서 영어 공부하시던 그 시절과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이 시기와 비교하면은 영어 교육이 평균적으로 많이 발전했나요?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예. 제가 영어 교육과에 있고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우리 제자들이 많이 이제 교육 현장에 나가는데 네네. 제가 또 그다음에 이제 교생 실습을 나간다든지 학교 현장도 가끔은 가서 보거든요. 네네.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예. 그러면 학교 현장은 별로 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애들이 공부하는 방식이라든지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방식이라든지 최근에 영어 교육이 조용하거든요. 특히 중고등학교 영어 교육은 조용하다. 뭐그 개혁을 해보자 하는 것도 별로 없고 수능 시험이 절대 평가로 바뀌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외부 환경이 변한 거예요. 네네. 그러다 다시 한 20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학교 영어 교육. 갑자기 좀 슬퍼지는데요.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그 당시 영어는 이제 영어를 잘해보고 싶고 특히 이제 말하고 듣는 영어 일상의 회화 이런 거를 많이 해보고 싶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좀 소통을 좀 해보자 뭐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방점이
많이 이제 그 약화돼 버린 거죠. 아, 네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뭐 문법, 독해 뭐 이런 식의 왜냐하면 수능에서도 그런 게 주로 평가가 되니까 네네. 이제 그런 식으로 돌아가 버린 양상이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과거 한 20년 제 학교 다닐 때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러나 이제 외부 환경을 보면 네네. 저 때는 제가 유학을 간다고 뭐 토플 학원 다니고 그럴 때 네네. 그 강사가 여러분들 미국 가려면 그 영자신문 봐라 이러더라고요. 예, 영자신문. 뉴욕타임스나 무슨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거 있으면 예, 예. 그걸 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거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 뭐 뉴스위크란 타임 이런 거 많이 들고 다녔잖아요. 예, 예. 그래? 그러면 그 영자신문을 어디서 구하지? 어. 그래갖고 그 양반이 서울 시내 주요 호텔을 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면 이제 영자신문 거기 가면 있으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이 그렇죠. 있으니까. 예. 그래갖고 제가 그 서울 시내 주요 호텔들 뭐 조선 호텔이나 뭐 이런데 예. 가서 그 영자 뉴욕 타임스나 뭐 이런 신문을 구해봤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인터넷에 가면은 내가 얼마든지 많은 걸 볼 수 있고 네. 뭐 유튜브도 뭐 얼마나든지 많잖아요. 그 당시에는 저기 AFK라고 그 영어 방송, 미군 방송 그거밖에는 우리가 영어를 들을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도 그랬습니다. 네. 2번 틀면 나오는. 그렇죠. 네. 네, 네. 그렇죠. 저도 그거 뭐 눈이 빨개지도 듣고 그랬었는데 지금이야 이제 외적 환경은 너무너무 풍부하죠. 영어를 자기가 원하고 뭐 지금은 뭐 챗GPT라든지 AI 이런 거 가지고도 영어 공부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외적 환경은 굉장히 많이 이제 달라졌는데 학교 영어 교육은 저는 아쉽지만 학교 네. 영어 교육을 좀 바꾸고 개혁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려고 무진 애를 썼는데 네. 학교 영어 교육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저희가 미약 하나만 도움이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교 영어 교육의 그것과 이제 현재 우리가 영어 교육을 할 수 있는 인프라나 이런 거는 사실 좀 격차가 있네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국내 영어 교육 시스템 속에서 어릴 때부터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그러면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길인가라는 그런 질문으로 조금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고견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30년 이렇게 영어 교육 뭐 대학원까지 합하면 30년이 넘죠. 예. 그 제 화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영어라는 그 우리 모국어가 아닌 이 언어를 어떻게 배우고 내가 연습하고 습득해야지 네. 나아질 수 있나? 요게 이제 하나의 핵심이죠. 예. 그걸 뭐 학문적으로는 세컨 랭귀지 애쿠시션, 제2언어 습득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론들이 나오고 뭐 연구도 나오고 했는데 저 나름대로 이제 제가 당신 30년 동안 교수하면서 기여한 바가 뭐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면 저는 이제 제가 하는 것 중에 이제 시간이요? 네, 그래서 뭐 11,680시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양의 문제가 필요하다. 질의 문제가 아니고 양의 문제. 양. 네. 그러니까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유학을 마치고 95년도에 제가 한국에 귀국했는데 예. 그 당시부터 한국 사람들이 이제 영어를 되게 잘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영어를 많이 하는 줄 알았죠. 학생이든 무슨 누구든 간에 뭐 일반인들도 뭐 지하철을 타고 갈 때나 뭐 집에서나 영어 회화를 많이 하는 줄 알았어요. 다들 열심히 하겠지 네. 이렇게 생각을 하셨군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귀국을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한국에 살면서 미국에서 생활했던 것만큼 내가 영어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까? 저 네.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해보려고 했던 거죠. 예. 그러면 이 환경이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내가 미국에서 생활할 때하고 한국에 있을 때의 여건,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일상에서 영어를 쓰는 그 환경과 기회, 이게 이제 절대적으로 너무나 다른 거죠. 근데 이 얘기를 하는 학자들은 제가 잘 못 본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그 얘기를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소위가 우리가 말해서 이제 ESL 환경이다, 뭐 EFL 환경이다, 환경은 구분하는데, 네네. 그 당시에는 이제 인터넷이 등장하고 뭐 이럴 때니까 뭐 굳이 ESL 환경과 EFL 환경이 뭐 다른가? 여기서 말하는 EF라는 것은 이제 외국어 환경이고 예. ESL 환경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를 쓰는 환경이잖아요. 네. 그 환경에 뭐 구분이 그렇게 필요한가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학자들이 있었거든요.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네. 근데 저는 제가 겪어본 거로는 그 환경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렇죠. 예, 저도 네. 미국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네. 쓸 기회도 별로 없고, 예. 뭐 환경도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학생들한테 여러분들 영어 잘하고 싶으면 네. 대학에서 강의는 듣되 강의 끝나고 학생들하고 한마디도 나누지 말고 바로 끝나고 귀에다가 영어 해야 듣고 집에 와라. 집에 와서 가족들하고 한마디도 대화를 나누지 마라. 뭐. 그리고 방에 너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방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TV를 트는데 KBS, MBC 무슨 뭐 JTBC니 뭐 이런 방송은 아예 그 TV에 안 나오게 해라. 탁 트는 순간에 그냥 AFK만 나오게 해라. 응? 그다음에 가족들과는 한마디도 나누지 마라. 뭐 모든 방송 한국어 방송 TV는 다 끊어라. 네네.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면 너가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영어에 노출되고 영어를 활용해보고 영어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다. 네. 근데 제가 그렇게 질문하면 그게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에 사는 환경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되게 현실적인 말씀이시잖아요. 네. 실제로 그 미국에서 이제 저도 대학 학부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뭐든지 영어로 해야 되고 뭐 그렇죠. 하다못해 칫솔을 하나 사더라도 영어로 네.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여기서 그 환경을 구현하려면 그 말씀하신 게 사실 과장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시던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는 얘기가 예. 그러니까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지. 한계를 인정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쉽게 원어민이 되고 싶다. 네. 아니면 원어민처럼 영어를 잘하고 싶다.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라는 거지. 그냥 생각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한국에 살면서 학교 영어 교육이라는 이 틀 속에서 그 다음에 엑스트라로 그 학교 밖에서 자기가 조금 영어에 관심을 가지고 영어를 했을 때 한국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성취할 수 있는가? 그 기준은 어디인가? 저는 그거를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든지 아니면 교육 과정이든지 간에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학부모들도 너무 거기에 이렇게 그 환상에 매몰되지 않고 정상적인 이 루트를 밟아서 영어를 배울 수가 있는데 너무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싱가포르보다 영어를 잘하게 하겠다. 10년 안에 이랬거든요. 네네. 아니 싱가포르란 나라는 영어를 예. 일상에서 공용어처럼 쓰고 있고 그렇죠. 학교 교육 다 영어로 하고 있고 예. 신문, 방송, TV 그다음에 뭐 법정에 가서든지 대통령이든지 누구든지 다 영어를 하고 있는 사회인데 어떻게 우리가 학교에서 조금 가르치는 거 가지고 일상에서 영어도 안 쓰는데 그런 나라들도 싱가포르 가면 영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육을 많이 안 받았거나 그런 사람들 영어 못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한국에서 그런 식으로 조금 해가지고 영어를 싱가포르보다 잘하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느냐 이거죠. 네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거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가라 이런 얘기죠. 그 현실적인 목표라는 게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참 그 아우라라고 말씀하신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닌데 그렇죠. 이제 그 얘기를 누구도 하고 있지 않다. 그렇죠.